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26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정말 비도 많이 오고 그죠? 주식창에도 장대비가 아주 많이 왔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할 것 없이 장대비가 많이 왔습니다.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25% 빠졌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33%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나 빠질 정도로 아주 장대비가 많이 왔습니다. 자, 밖에 지금은 날씨가 확 개었고요. 이제는 그동안에 이 장마가 끝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자, 주식시장에도 이 장대비가 이제 그쳐야 될 텐데 우리가 이번 주에 그렇게 많은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와서 이게 호우주의보가 내리게 되고 우리가 운전할 때 막 물이 차오르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 되잖아요.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피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소나기도 피하고 봐라 가랑비에 옷 젖는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 나도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어떤 공포스러운 그런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게 가능성이 보이면 일단은 무조건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살아남은 거고요.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이 동물적 본능은 그거는 수백만 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장대비가 내리잖아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든 내가 투자하고는 있지 않은데 막 주가가 폭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두렵게 마련이고 적정 가격보다도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기관의 로스카 개인들의 신용 투자에 의한 반대 매매 이런 것 때문에 이 정도면 다 빠진 거 아닌가 하는데 뭐 한 번 더 확 빠지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몸의 DNA는 야 위험한 거 아니야? 도망가라고 도망쳐. 예, dom황쳐 뭐 요즘 이렇게 막 적던데 도망쳐라고 DNA는 외칩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에 주가가 비싸지는 게 최대의 악재고 주가가 떨어지면 싸지면 22년도에도 그랬지만 명품백은 세일을 하지 않지만 명품백을 만드는 LVMH라든지 그 기업의 주가는 마이너스 30% 이래 세일한다 했잖아요. 그 세일하는 명품 기업 주식을 사세요라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가 우리 몸의 DNA 때문에 그래요.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느끼게 되고요. 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막 사람들이 쏠려서 저쪽 주식으로 막 다 돈을 버는 것 같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 포모 현상에 의해서 나도 저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DNA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호랑이처럼 혼자 다니는 동물이 아니에요. 네, 우리 몸에는 그동안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살면서 그동안의 맹수로부터 살아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집단 행동을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몸에 심어져 있는 DNA예요. 그래서 모두가 와, 부동산 하면서 막 몰려가면서 막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그거 쫓아서 가야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주식도 와, 이쪽이야 하면서 가면, 그걸 또 언론이나 경제 채널에서 자꾸 얘기를 하죠. 와, 뭐 어떤 주식이 얼마 올랐고, 뭐 이런 얘기에 그 포모 현상에 나도 따라가지 않으면 위험할 거다라는 그런 동물적 본능이 있습니다. 그룹을 지어서 다니는 누떼라든지 얼룩말이라든지 아프리카의 그런 물소떼라든지 보면 크게 계절이 변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을 할 때 낙후되면 어떻게 되죠? 낙후되면 계절이 바뀌면서 더 이상 초원이 먹을 거 없어지기도 하고
나 혼자 남아 있다가는 하이에나나 사자한테 잡혀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도 그 무리를 따라다녀야 된다라고 이 DNA에 박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IQ가 뭐 한 180 넘어가는 아이작 뉴턴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번 이유가 바로 이 몸에 심어져 있는 이 DNA를 몰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몸에 심어져 있는 DNA. 그게 소위 말해서 지피지기로 따져보면 시장은 알아도 내 자신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이번 주에 한 2주 동안에 장대비가 많이 내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은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심어져 있는 이 동물적 본능을 극복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신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고부가 HBM의 힘 16조 번 하이닉스 33% 남는 장사. 자, 오늘은요, 그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도 좀 다루긴 했지만, 우리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실적들 발표할 때 그래도 가볍게라도 이렇게 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하이닉스 어제 아침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주가는 박살 났습니다. 네, 왜 박살 났는지는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잡으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을 했고, AI 열풍으로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전망하고 있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는 이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2분기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또 발표를 했고요. 오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주요 기업들 한 거의 10개 이상 커버를 할 생각입니다. 자, 하이닉스가 2분기 매출만 16조 4천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5조 4,685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매출은 125%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조 원대 적자에서 작년에는 올해는 5조 4,600억이나 넘는 이익을 냈습니다. 자, 5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낸 거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다라고 했던 2018년 2분기에 요때 5조 5,739억 이후 6년 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 3분기, 4분기는 2분기에 5조 5,700억의 이익보다는 못했다는 거잖아요. 하이닉스가 주가가 2018년 2분기에 고점 치고 빠지거든요. 그래서 빠지는데 3분기에도 적자가 난 게 아니고요. 그때도 3분기에도 이익이 나긴 나는데 실제로는 2분기보다 이제는 이익의 상승률이 확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주가는 이 미분값을 보면서 투자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후 지난해 8조 원 가까이 적자를 냈으나 올해는 20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올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네이버 들어가 보면 이게 전망치가 다 나오잖아요. 보면 컨센서스 해가지고 올해 2024년 22조 7천억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컨센서스는 22조 7천억입니다. 2018년도에 20조 7천억인가 수익을 냈었죠. 그때 20조 8,440억 나오네요. 보니까 밑에 2018년도에 그렇게 냈고, 이번에 그 기록을 깰 수 있다라고 봐지고요. 봐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2분기의 영업이익률은 전분기보다 10%포인트 상승한 33%가 나왔고요.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죠.
메모리 반도체가 본격 호황에 들었으며 AI용 HBM은 물론 일반 지금 디램하고 낸드까지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입니다. 하이닉스는 HBM하고 기업용 SSD 그리고 이와 같은 AI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면서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판매가 늘고 환율 효과도 더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이닉스는 이 HBM에 있어서의 리더십 지키기에 나서는데 5세대 HBM3E 8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지난 3월 말부터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AI 특화 고성능 메모리 제품이죠. 용량을 늘린 HBM3E 12단 제품을 올 3분기 내 양산을 하고 4분기에 주요 고객사에 공급해서 쐐기를 받겠다는 전략입니다. 김우현 CFO는 3분기에 HBM3E 출하량이 HBM3를 넘어서면서 이 중요한 얘기 나온다 그죠? 3분기에는 HBM3E의 출하량이 HBM3를 넘어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서면서 올해 전체 HBM 출하량의 절반 이상을 이제는 HBM3E가 차지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HBM3보다 HBM3E가 가격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가격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HBM3E의 출하량이 4세대 제품의 HBM3를 넘어서는 판매량이 나온다고 하니까 3분기부터도 또 이익이 더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부진했던 낸드 플래시 실적도 AI를 타고 다시 일어섰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HBM은 잘 되는데 낸드에서 계속 적자 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자, 특히 AI 데이터 센터용 ESSD라고 하죠. 이 SSD 수요가 치솟았는데 기업용 SSD 매출액은 작년 대비해서 4배나 성장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날 전 직원에게 역대 최고 수준인 월 기본급의 150%를 상반기 생산성 경력금 PI로 지급한다고 공지했네요.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밑에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데 차트가요. 23년 2분기에 적자가 났으니까 마이너스 39%였다가 3분기 마이너스 20, 작년 4분기에 플러스 3, 그리고 올해 1분기 플러스 23, 거기다가 이번 2분기에 33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제품 믹스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는 HBM3E 5세대로 넘어가고 있고요. 거기도 물량이 늘어난다고 했고 지금 낸드라든지 이쪽도 되게 좋죠. 이 하반기에도 3분기, 4분기에도 낸드 쪽의 ASP가 한 15%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체크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이 2018년 2분기처럼 피크아웃 아니다 그죠? 피크아웃 아닙니다. 그렇다면 피크아웃이 아니면 2017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죠? 2017년에도 주가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2017년 9월 달에는 특히나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전쟁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때도 8월에서 9월 주식시장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또 나중에 2014년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고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2014년 10월에도 필반 지수가 정확하게 고점 대비 15% 빠집니다. 지금처럼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또 그 이후로 한 6개월 동안에 또 30% 올라갑니다. 자, 일단 이익이 계속 컨센을 웃돌면서 올라가는 동안에는
예,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2조 7천억으로 올해 전체가 잡혀 있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조 나온다고 예,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계속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런 이익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신문을 보면서 계속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컨센이 5조 1,900억이었고요. 다음 분기는 6조 7천억, 그리고 4분기에는 7조 9천억,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것보다는 사실 좀 더 나올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지금 얼마 빠졌죠? 하이닉스가 25% 빠진 걸로 제가 아침에 봤었는데, 아침에도 오늘 같은 날은 어제의 하락 때문에 보통 이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게 뭐 저거 자금의 성격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예, 9시 전에 뭐 자금 채워 넣으세요 하는 데가 있고 12시 전에 채워 넣으세요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의 하락 때문에 오늘도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플러스 나오는데 고점 대비해서요. 딱 25%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네요. 기술적인 분석은 다음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그 다음 기사가 아니라 여기 LG전자랑 뭐 많이 남아 있는데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LG전자는 2분기에 매출 21조 한 7천억 했고 영업이익이 1조 한 2천억 나왔네요. 영업이익률이 좀 약하다 그죠?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1%, 8.5% 늘어서 역대 2분기 중에서는 최고치 기록을 했고요. 가전 담당 H&A 사업본부와 전장 사업을 맡는 VS 사업본부에서만 11조 5천억 원 매출을 했다고 합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8.2% 증가한 것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 한 53% 기여를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분기 매출이 6조 7천억, 영업 손실은 937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했고요. 매출은 전년 대비 41% 늘고 영업 손실은 89% 줄었다. OLED 위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네, 디스플레이 쪽은 계속 이제 적자가 컨센보다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아무리 OLED 쪽으로 또 치고 가도 바로 뒤에 중국의 BOE 같은 데서 막 쫓아오고 있어가지고 계속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답답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크게 주가에 관심이 좀 없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LG 디스플레이 지금 월봉을 보니까 고점이 2007년도 11월 달에 고점이었는데 고점 대비해서 한 78% 이렇게 빠져 있네요. 그래서 이 경쟁 구도가 이 취약한 그런 기업은 아무리 많이 빠져도 그냥 약간 관심 종목에서 이렇게 제외해 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LG전자도 살짝 한번 볼까요? LG전자는 항상 LG전자도 지난번에 애플 아이카 만들 수도 있다 하면서 21년도 1월 달에 고점을 쳤는데 그죠? 19만 3천 원. 그때 고점을 쳤는데 똑같은 내용주라도 하이닉스는 벌써 그 고점 훌러덩 다 벗겼고요. 삼성전자도 이번에 월봉 기준으로는 그때 1월 달 월봉 기준으로 이번에 그 신고가가 났었죠. 예, 그게 경쟁 구도에서 중국하고 경쟁하지 않고 이미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 세 회사만 과점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데 계속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올라오는 게 좀 힘든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LG전자가 갖고 있는 이 포텐셜은 있는데 그죠? 이 전장 부분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아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이 주주를 너무 배려하지 않는 소액 주주를 배려하지 않는 그동안의 역사 때문에 좀 믿음이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그죠? 자신감 있게 투자해야 되는데 하도 이제 뒤통수를 맞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지금 보니까요, 또 고점 대비 꽤 빠졌어요. 오늘만 한 5% 빠지는데, 현대차도 고점 대비 20% 이상 빠졌네요. 네. 29만 9천 원이니까 한 30만 원 갔다가 지금 23만 원까지 빠졌었네요. 30만 원에서 거의 7만 원 빠졌으니까 그죠? 자, 5개월 이평선도 훌러덩 깼네요. 그러니까 5개월 이평선이 25만 4천 원에 있는데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의 질주는 2분기에도 이어졌다. 신차 판매 대수는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SUV라 하이브리드 차 등 고수익 모델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주요했고, 다만 전기차 캐점 속에 중국산 저가 차량 공세가 거세지고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터리 업계 한파에 LG엔솔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다. 현대차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45조입니다. 와, 자동차가 35조, 금융 및 기타가 한 10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4조 2,79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0.7%밖에 안 늘었네요. 이러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죠?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3분기 연속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했다. 네, 주식은 이렇게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영업이익률을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글로벌 판매량은 도매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0.2% 감소한 105만 7,168대. 지난해보다 0.2% 감소했네요, 판매량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중국 시장 판매 저하 등 영향이고요. 북미 등 다른 지역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를 했습니다. 자, 특히 수요가 줄고 있는 전기차 시장을 하이브리드 차로 빠르게 메우며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대수는 0.2% 증가한 19만 2,242대로 집계가 됐고요. 2분기 하이브리드 차 판매 대수는 12만 2,421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나 증가했는데, 전기차는 5만 8,950대로 24.7%나 감소했네요. 야, 이 정도로 많이 감소했나요? 와. 자, 상반기 매출은 85조 6,79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 80조를 뛰어넘으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현대차 측은 선진시장 및 고부가 가치 차종 중심 판매 호조에 따른 개선, 그리고 우호적인 환율 등에 힘입어서 역대 분기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국내 1위 배터리 제조사인 LG엔솔은 2분기 연결 매출이 6조 1,6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8% 줄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요맘때로
오늘이 7월 26일이니까 정확하게 작년 7월 25일 아니었습니까? 2차 전지주가 완전히 위로 불을 뿜었을 때죠. 그죠? 작년에. 자, 그렇게 불을 뿜었던 엔솔은 오히려 22년 11월이 고점이었고요. 보니까 네, 7월 28일이었네요. 에코프로가 고점을 친 게 7월 26일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7월 26일이었습니다. 딱 1년 전이다, 그죠? 자, 1년 전에 리포트를 보면서 그러면 올해 예상 매출과 이익은 얼마로 잡아놨었나를 보면서 최근에 주가 하락의 이유를 하나하나씩 찾아보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 리포트를 잘 안 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2년, 1년에서 2년 지났을 때 옛날 리포트 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여기서 막 뭐 더 간 것처럼 이렇게 작성한 리포트도 있고요. 반대로 좀 쿨하게 나온 리포트도 있고 한데 생각해보니까 저 때는 작년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는 오히려 좀 캄다운 해야 된다. 너무 주가가 오버하고 있다. 예,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줬던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투자자들이 너무 애널리스트들의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좀 무시했던 게 지금 주가에 있어서의 하나의 좀 교훈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LG엔솔의 매출이 아무튼 29.8%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1953억으로 57.6% 감소했고요. 야, 영업이익도 57%나 감소했군요. 미국 IRA상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AMPC라고 하죠. 이 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액을 제외하면요. 2,525억 원 영업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고객사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량을 하향 조정했고 리튬 같은 광물 가격 약세로 판가도 하락한 영향입니다. 하반기에도 부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전기차 수요 회복이 더딘 데다 중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 등 악재가 이어져서다.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 1월 제시한 전년 대비 한 자릿수 중반 퍼센트 성장해서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로 대폭 축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시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귀를 열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주식시장은 교만한 자의 무덤이다 라고 제가 책에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주식이 제 생각대로 움직이면 교만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교만해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항상 유튜브를 보든 자료를 볼 때 저랑 반대 얘기하는 사람 자료를 항상 먼저 챙겨봅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도 그 2차 전지를 좋게 얘기하시는 분의 방송은 제가 다 봤거든요. 계속 보면서 어떤 가정과 가설을 세우고 그 부분이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비교하면서 그 가설대로 시장이 움직이는지 그 시장이라는 게 그 시장에 대한 전망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전기차의 판매량이 너무 많이 줄었잖아요. 거기에 뭐 캐즘도 있지만 하이브리드 차의 선전도 있었고 그래서 그 가설과 가정이 깨졌을 때 투자의 고수는 요런 내가 처음에 세웠던 가설과 가정이 요렇게 변했으니까 빠르게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내가 세운 가정과 가설은 이런데
시장이 틀렸다라고 시장이 틀렸다라고 고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바람이 부는데 강한 나무가 꺾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시장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영업이익이 86% 뛴 HD 현대 배로만 4배 더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HD 현대가 2분기 조선 부문 고부가 가치 선박 매출 급증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다. 포스코는 철강 사업 부진 영향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7조 5,500억, 영업이익은 8,800억을 기록했네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12.4%인데 영업이익이 86.2% 증가했습니다. 네, 항상 실적 체크하실 때 매출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 매출 성장보다 영업이익 성장이 더 좋은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조선부문 실적이 개선이 됐고 전력기기 및 선박 유지 보수 및 디지털 솔루션 사업이 성장한 영역이다. 조선해양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 실적이 크게 개선됐는데 친환경 이중연료 선박 등 고부가 가치 선박 매출이 실적에 본격 반영이 되면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한 6조 6,155억을 기록을 했군요. 자, 영업이익은 선별 수주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그리고 생산 안정화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8% 증가를 했고요. 5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답니다. 올해 이미 연간 수주 목표의 120.5%를 달성한 상태. 이야, 아직 7월인데 올해 전체 연간 수주 목표의 12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수주한 선박만 144척에 달하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는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이 18조 5,100억 그리고 영업이익 7,520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3.3% 줄었다. 철강 부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도 9.9% 감소한 15조 4,49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51.3% 줄어든 4,970억을 기록을 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철강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국발 저가 제품 과잉까지 겹친 탓이다. 미국이 철강 관세 장벽을 높게 쌓으면서 중국산 밀어내기 물량이 쏟아지며 직격탄을 맞았다. 저희 회사 오신 분들 보면요, 계좌에 전부 다 이 포스코 홀딩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4월, 5월 어떤 분이 달란트 나가서 박전무가 포스코 홀딩스 싸다라고 얘기한 거 내가 기억해 이런 댓글 다신 분들도 있어서 보면 작년 3월 말이었을걸요. 아마 달란트 나갔을 때가 2차 전지 붐이 이제 시작이 됐었고 그죠. 거기서 일관되게 글로벌하게 미국의 테슬라부터 그리고 중국의 CATL, 엘버말 등등 2차 전지 이 밸류 체인의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우리나라 주가만 이래 올라가는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일관되게 이 가격에서는 아직은 투자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길래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PBR이 그나마 0.6이고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는 싼 거 맞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갖고 그때 싸다고 얘기했다라고. 그때 30한 6만 원 정도였었고요. 그러고 나서 3개월 뒤에 7월 달에 76만 원 갔었는데
지금 35만 9천 원, 지금 36만 원이네요. 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죠? 카카오도 조카한테 사라고 했던 게 그 17만 원 가기 훨씬 전에 얘기한 건데, 얘기해서 불과 한 3, 4개월 만에 막 17만 원 가서 과열되는 양상이 보여가지고, 여기서는 팔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 네가 저기 예전에 카카오 조카한테도 사라고 하지 않았냐. 자, 그런데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댓글들을 유심히 그래도 보는 이유가, 사람이, 저 역시도 제가 맞은 것만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맞은 것만 기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또 틀린 거는 뭘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댓글 볼 때마다, 좀 더 항상 정확하게 좀 더 많은 분석을 해서 공부하고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예전에 저런 얘기를 했었구나. 네, 거기서 그 시점이 언제 좀 이렇게 아까처럼 다를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네. 제가 뭐 다 맞출 수도 없는 거고요. 그 금리 전망이라든지 페드의 금리 정책 이런 거는 뭐 다 틀렸었잖아요. 다 틀렸고 매크로, 환율 이런 것도 다 틀렸고. 그래서 주식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틀릴 수밖에 없는데, 틀렸을 때 아무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생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IQ는 80이다 생각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조은경의 돈의 세계. 자, 이스라엘과 한국의 다른 탐사 시추 역사네요. 자, 우리 조은경 교수님이 또 어떤 얘기를 해주셨나 보겠습니다. 석유왕으로 불린 록펠러는 행운은 진실로 원하는 사람에게 찾아간다 했다. 록펠러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행운은 진실로 원하는 사람에게 찾아간다. 이래서 우리가 뭔가 이런 꿈과 믿음 이게 중요한 것 같다. 그죠? 진실로 원하는. 네. 한국은 산유국이었다. 1998년 발견한 동해가스전은 2004년부터 가스와 석유를 뿜었다. 그랬었죠. 21년 말 2조 6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수명이 다해서 시추를 중단했었군요. 석유 찾기에 가장 좋은 것은 이미 석유가 발견된 곳인데, 한국 석유공사가 동해 지역을 중심으로 대륙붕 탐사에 나선 이유고, 일본도 동해상에서 석유가스전 탐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은 서해 인근 장수 분지에서 남해에 근접한 동중국해에서 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시추공 수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중국이 48,799개, 일본 813개, 한국이 71개. 아니, 중국의 이 시추공 수가 48,799개나 되네요. 어마무시하다, 그죠? 자, 석유 탐사에 적극적인 이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표현이 있다. 한번 발견된 석유 자원은 끊임없이 생산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요. 자, 한국과 이스라엘은 과거 모두 자원 빈국이었는데, 이스라엘은 1990년대 말 얕은 바다에서 가스전 발견에 성공한 후 우리와 다른 길을 걸었는데, 우리는 천혜 가스전 발견 후에 심해 탐사 시추를 단 3곳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수심 700m 이상인 곳에서 28개 탐사 시추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09년 최초로 대형 가스전을 발견했고, 이후 가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해서 자원 부국이 되었다네요.
이스라엘 북부 타마르 해역에서 채굴한 가스는 이스라엘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의 40%나 담당하고요. 우리도 이스라엘의 자원 개발 성공 모델을 기반 삼아서 적극적인 심해 탐사를 하면 행운과 성공의 역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자,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 매장 논란이 여전한데 탐사 시추 단계에서 석유를 발견할 가능성 20%는 굉장히 높은 수치다. 금세기 최대 심해 유전을 발견한 가이아나도 탐사 성공률이 16%밖에 안 됐었군요. 성공률이 가이아나의 숫자를 넘는다면 진정 도전해도 괜찮지 않을까. 얼마 전 요 발표 있고 나서 막 뜨거웠다가 요즘은 좀 조용해져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자원부국인지 몰랐네요.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허지연의 마음상담소, 우울은 한데 행복하기도. 네, 금요일마다 마음 관련된 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울한 사람들은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자, 셀 수 없는 문제 중에서도 딱 3개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자, 정확히는 우울의 원인을 둘러싼 이야기들입니다. 참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 많죠, 그죠? 주식 투자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우울해집니다. 자, 불면의 밤이 시작되거나 잠이 안 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왔었는데 저한테도 해당이 되네요. 자, 눈물이 멈추지 않거나 눈물이 잘 나기는 하는데 막 이 좋았던 거 뭐 축구 생각이나 다른 거 생각하면 금방 멈추기도 하는데, 자, 누군가를 또 만나는 일을 생각하기만 해도 질식할 듯 고통스럽거나 더는 뭔가를 맛있게 먹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기 시작할 때 분명 내 마음의 기능이 무너져 버렸을 때 우리는 이 우울의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자기 역사에 대해서는 자기만 한 전문가가 없다 보니 자기만 아는 미로를 끝도 없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문득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의 지도를 모두 이해시키기 어렵다는 생각에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말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하고의 말문을 닫기 시작한다. 저는 다행이네요. 그나마 주중에, 주말에 아침마다 회의하면서 계속 말하게 되고, 신문 읽으면서 말하게 되고, 가끔씩 강의할 때 말해야 되고, 그리고 주말에는 또 축구하면서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우리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전문가를 찾아가 자동차의 연력학과 유체역학, 기계 역학적 이론과 가설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시동이 안 걸려 그 한마디면 됩니다. 혹은 열이 나고 콧물이 날 때 친구들에게 내 증상과 관련한 감염학과 면역학 그리고 공중보건학적 이론과 가설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 아파 그 한마디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함께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네요. 그냥 나 아파 하면 되지. 뭐 이것저것 그 원인을 막 이렇게 하나하나 아주 전문적인 지식으로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단 말이죠. 자, 필요한 약을 먹고 따뜻한 차를 많이 마시고 푹 쉬고 집안의 온도를 높이고 쉬어가면 됩니다. 이유를 알아내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해결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작업은 나와 나의 정신건강 전문가가 하면 될 일입니다. 나의 사람들에게 이해받기 위해 또 내 우울의 역사와 병인을 샅샅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나 힘들어. 그 한마디면 영문을 몰라도 함께 머물러 줄 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울한 이들이 자기 우울의 시작과 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자주 오랫도록 탐색하는 이유는 우울의 원인을 알면 이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이는 틀린 이유라고요? 그래도 우울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왜 틀린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많은 원인은 놀랍게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든 과거든 그게 그렇습니다. 냉정히 말하자면 고칠 것도 없이 그저 버리고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뭔 말씀인지 조금 알겠네요. 자, 둘째, 우리의 기억은 그렇게나 대단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과거의 일들에 자꾸 마이크를 갖다 대지 마세요. 걔는 또 아무 얘기나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회사 와서도 내가 주식 투자가 이 결과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실제 정확한 진단을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어느 정도 우울의 원인을 가족에서, 과거 또래 관계에서, 나의 실패에서 찾았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마이크를 갖다 대세요. 우울의 원인은 거기 있으라고 그냥 두고 행복과 충만감과 연결감의 원인을 늘려가세요. 그렇게 당신은 어딘가 우울하지만 어쩌다 보니 행복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울에 잠겨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 역시 큰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이들은 내가 겪은 일을 겪지 않았으니 나를 제외한 사람들은 늘 연결되어 있고 어두운 구석 없이 잘 지낼 거라고 짐작하면서 내 자신을 더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게 돼 있네 보니까. 자, 이것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누구나 어쩌지 못할 바위가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자, 발달 정신병리학 수업에서 동일 결과성, 동일이니까 그 equal 할 때 equifinality, 동일하게 final 결과 끝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동일하게 나온다. 예, 요게 골프 칠 때도 이구동성이라는 그런 조크가 있거든요. 네, 이구동성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입이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건데 골프에서는 이구동성, 처음에 빵 드라이버를 쳤는데 오비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친한 사람들이 멀리 건 줄 테니까 한 번 더 쳐요 해서 쳐보라고 하면 똑같은 장소로 희한하게도 똑같이 또 날아갑니다. 똑같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면서 오비가 나면 그럴 때 두 번째 공도 결국 똑같은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이구동성이라고 그렇게 조크를 합니다. 이거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고요. 자, 어디까지 읽었죠? 자, 이 동일 결과성 개념을 설명할 때면 불행한 가정은 각자 저마다의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는 톨스토이의 문장을 들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마다의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동일 결과성에 대한 가장 적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다 같은 우울로 묶여 있는 1000명이 있대도 그들 중 정확히 같은 이유로 우울한 이는 없습니다. 더욱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찾아오는 내인성 우울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생물적 특성이 원인이며 때론 아무런 역경도 없이 이런 우울이 찾아오기에 사람들은 그이가 우울할 거라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바위를 쥐고 그렇게 살고들 있습니다. 많은 분이 심리치료 장면에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언젠가 내 우울의 원인을 내가 극복해 내리라는 것 아닙니다. 그저 대부분의 사람이 원래 그렇게 생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를 심리학에서는 고통의 정상화, normalizing suffering, 이렇게 막 우리가 힘들고 이런 걸 아예 normal, 일상화,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익을 업노멀한 이익이다. 그래서 반도체가 2018년에 아주 업노멀한 이익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런 이익이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노멀이냐 업노멀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뉴노멀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업노멀인데. 자, 고통의 정상화는 다들 그렇게 살아. 혼자 유난 떨지 말고 그냥 참고 살아가 아닙니다. 고통의 정상화는요. 우리가 다 원래 좀 그래. 그러니까 그냥 같이 있어입니다. 우리가 원래 다 그렇다는 거죠. 외롭게 불행해 말아요. 같이 불행해 해요. 서로 같이 짠해서 함께 머무르다 보면 각자의 비극을 두고 농담할 기운도 좀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 역시 정상입니다. 우울은 한데 행복하기도 한 나만의 기이한 삶의 방식을 발견하세요. 오늘 적히는 당신 우울의 역사입니다. 허지원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교수님 칼럼을 읽고 우리 마음에 대한 전문가시다 보니까 정신적 마음에 대한 전문가시다 보니까 제가 좀 막연히 알고 있고 또 몰랐던 부분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셔서 오늘도 읽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제가 미국 가서 봤었던 인사이드 아웃, 네, 인사이드 아웃에서 제가 이 영화 대단한 영화네 라고 느꼈던 게 처음부터 못 봐가지고요. 한 중간부터 봤었는데 우리 마음에는 그 sadness, joy, 그 다음에 한글로는 제가 보니까 버럭하는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조급한 감정 등등 있는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조이가 우리가 보면 에휴 저런 sadness, 슬픔 이런 감정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있는 감정도 보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 우울이라는 이 자체로 나는 왜 그럴까? 이 우울의 원인이 뭘까?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 그런 거를 고민하는 것보다 대부분이 다 그렇다라고 인식을 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삶에 힘든 일이 한 번씩 생기고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멀라이징을 해라라는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도 약간 천식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방송을 항상 이래 다시 들어보면 이 숨소리 이거 어떻게 좀 없앨 수는 없을까 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지병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 사람마다 저는 하나하나 보면 제가 남들은 있는데 저가 없는 그런 저만의 또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요. 세상은 참 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스스로 이걸 노멀라이징을 한 거죠, 저는. 그 대신 내가 갖고 있는 장점과 나한테 주어진 많은 이런 기프트는 또 뭔가 나한테 주어진 탤런트, 그건 뭔가를 보면서 제 장점은 살리고 제가 없는 단점은 제 주변 사람들 통해서 그 단점을 극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 삶이 조금은 이렇게 충만해진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심박을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허지원 교수님의 말씀처럼 굉장히 마음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 많으셨잖아요. 그나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댓글이 몸의 심박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평안해졌습니다. 그 댓글입니다. 네,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하든 하든 행복한 여정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번 주말에도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